바카스의 성공 신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63년에 태어난 드링크제죠. 동화제약 바카스의 판매량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무려 53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승승장구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허구의 세계일지라도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겠지만 죽어가는 회사는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못 믿겠다는 분들에겐 바카스의 성공 신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63년에 태어난 드링크제죠. 동화제약 바카스의 판매량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무려 53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승승장구는 아니었습니다. 1976년 정부의 약물 오남용 예방 정책이라는 게 생기면서 약물류로 분류된 이 바카스에 대해서도 역시 대중 광고 금지라는 조치가 내려졌고 바카스는 그야말로 최대 시련을 맞고 말았죠. 자, 그렇게 17년 이 어목한 보릿고개를 쭉 넘어가야 했던 바카스의 광고 금지 조치가 풀린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절치부심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던 바카스는 광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자 매우 특별한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품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노출하는 광고가 지배적이었던 그 시절에 바카스는 완전히 다른 선택, 완전히 거꾸로 바뀐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만의 특별함을 브랜드 이미지로 가지게 됐는데요.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강조하는 문구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사람들의 경험과 감성을 건드리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펼치기로 한 겁니다. 광고 금지가 풀리고 처음 선보인 바카스의 TV 광고는 통금 시간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죽자 살자 여자친구를 집 앞으로 데리고 뛰어가는 젊고 애뜬 남자친구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여자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헐떡이는 숨을 고르는 이 착한 남자 옆으로 바카스가 쓱 나오면서 젊음, 지킬 것은 지킨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한 번쯤 젊은 날에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지 않나요? 특히 1990년대 초라면 말이죠. 한 번쯤 겪어봤을 젊은 날의 경험, 젊은 날의 연애 경험을 이야기로 녹여내면서 바카스는 어른들의 자양강장제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젊고 건강한 피로회복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이야기를 바꾸고 스토리텔링 전략을 바꾸면서 바카스는 소비층을 확대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바카스의 광고 역시 경험과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군 입대를 위해서 체력검사장에서 이 시력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아예 숫자를 통으로 외워버린 청년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죠. 꼭 가고 싶습니다! 또 다들 기억나시죠? 이 첫 번째 광고 젊음 지킬 것은 지킨다에 이어서 역시 이 젊은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경험과 기억을 자극하는 군대 이야기를 담으면서 젊고 건강한 피로회복제에 심지어 바른 이미지까지 덧붙인 새로운 전략이었는데요. 바카스라는 피로회복제가 건강하고 바른 청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는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거두게 된 것에는 이미지 변신을 꾀하며 소비 확대를 노렸던 스토리텔링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후 바카스는 젊고 건강한 이 시대의 청춘뿐 아니라 평범한 나와 우리 이웃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슬로건의 광고인데요. 끄덕끄덕 공감이 가는 말이죠. 사표를 내고 싶은 회사원, 사표에 낼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백수, 그리고 그런 백수가 마냥 부러운 군인,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내면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민들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모두가 조금씩은 피곤하다. 그 피곤함을 바카스가 달래준다라는 재기발랄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는데 다시금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바카스의 이른바 한국인 시리즈 스토리텔링 광고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으로 시작한 바카스의 한국인 시리즈는 우리 시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이야기,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훈훈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드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든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져주고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주게 되죠.
그로 인해 대한민국 대표 피로회복제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훨씬 더 강화되고 공고화해지게 됩니다. 이후 풀려야 할 게 많은 세상일수록 시작은 피로 회복부터 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사회 곳곳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의 전략은 매우 주요했는데요.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파고들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승승장구, 기사회생한 바카스의 경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카스가 스토리텔링을 할 때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트렌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부분을 기막히게 파고들었다는 점입니다. IMF와 같은 경기 불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는 소시민들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을 강조했고요. 환경보호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환경회복,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었을 때는 우리에겐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과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사회의 회복이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매우 영리한 전략을 담아내게 되죠. 이제 죽어가는 회사를 살리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에 조금 공감이 가시나요? 제한된 그 짧은 시간 안에 제품을 인식시키고 브랜드 이미지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어요? 30초 광고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 아주 짧은 단상이나 상황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기억과 경험에 연결될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전달되는 느낌, 그런 감정들이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30초 안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어떤 경험,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기억, 이런 것들을 던져주면 30초 광고 이후에 사람들은 그 브랜드의 제품을 자신의 경험과 기억 속에 녹여서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은 소비로 이어지게 되겠죠. 앞서 살펴본 바카스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공감, 재미, 메시지라는 매력적인 이야기의 세 가지 조건을 잘 연결시켜 보시면 왜 바카스 광고가 매력적인지, 또 스토리텔링이 하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래서 여기저기서 스토리텔링 하는 거구나, 스토리텔링 이거 진짜 매력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